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YL에 대한 사진들을 좀 보죠. 보면 볼수록 볼매인 것 같다. 정말 멋지다. 자, 이게 테슬라 모델 YL의 스타라이트 골드 색상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 예쁜 게 이 뒷부분이에요. 뒷방에 두툼한 저 느낌이 볼수록 예쁘네요. 이게 모델 X에도 보였지만 그건 너무 넘사벽에 다른 세상의 차죠. 비싼. 근데 이 현실적인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6999 네. 7,000 전후에 나오는 이 정도면 일반인들에게는 가장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도전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성체에 가까운 자동차다라는 겁니다. 이 빠방한 뒷부분이 볼수록 매력적이에요. 방금 모델 Y를 시승해봤는데 유럽과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YL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Y는 이미 유럽, 미국 다 나왔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키 큰 사람들의 국가에서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후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뭔가 실내가 약간 오버할게요. 우주선 같다. 우리가 우주선 스타쉽이나 펠콘 9에서 날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우주 공간에 광활하게 보여지고 있는 그 무한대의 느낌, 그게 유리 너머로 보이고, 그 다음 우주인들이 앉아있는 그 시트,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느낌들 있잖아요. 뭔가 그 느낌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뭘 또 태빠 이것도 라고 하시겠지만 그냥 한번 봐보십시오. 뭔가 일반적인 자동차 느낌과는 다르다. 2열이나 이 1열에서 뒷부분을 쫙 보는 느낌. 뒤에 사진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확 와닿았습니다. 이거 실제 타면 굉장히 멋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테슬라의 공식 영상 올라와 있는 거입니다. 뭐 어떤지. 이게 공식인지 아니면 ASMR 형태로 쫙 깔끔하게 보여주는데 좀 어둡게 해서 이 실내를 쫙 보니까 멋지죠? 고급감은 분명히 낮아요. 중국에서 이제 이런 2열 캡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고급감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고급감보다는 실용성에 충분한 공간에 집중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중국인들에게 오히려 먹히고 있는 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이제 실제 이 판매량이 나오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도 있겠다. 네. 폴딩을 다 했을 때 이 넓은 공간. 근데 이게 반대에서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거예요. 자, 비슷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유의 관광 비슷한 것들이 있죠. 잠수함도 있고, 그 다음 기차도 있고, 이런 여행들 아시죠? 그래서 저기 유럽에 가면 스위스나 그런 쪽에 가면 사실 이동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관광의 수단으로 이런 열차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에도 창문 되어 있고 벽에 거대한 창문이 있고 그냥 그 경치를 보기 위한 느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 기차를 타고 쭉 그걸 둘러보면서 가는 거죠. 마치 이 것을 보면 이건 이제 중국의 SNS상에서 올라온 재밌게 이제 타는 사례인데 2열을 접은 거예요. 폴딩을 해놓고 3열에 앉아서 아예 그냥 그 2열의 넓은 공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성인 남자가 그냥 완전 다리를 쭉 뻗고 굉장히 재밌게 편하게 가고 있는 그걸 웃기게 표현한 겁니다. 물론 아이가 저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중국은 법을 모르겠어요. 2, 3열은 상관없는지 불법이겠죠. 근데 이렇게 재미있게 넓은 공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트를 탈거하면 불법이겠지만 진짜 마음먹고 시트 하나 2열에 한쪽 거 탈거해 놓으면 진짜 재밌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상을 자기들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 360도 카메라로 해서 보여주는데 야,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꽤나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 엄마만 한쪽 의자에 앉고 한쪽 의자는 접어버리고 뒤쪽에 아이 둘이 앉고 그러면 그 넓은 공간 옆에 그래서 진짜 의자 하나 필요 없으면 떼버리면 이 그 3열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의자 하나 없는 그 뒷부분의 그 공간 그리고 2열의 앞부분 공간까지 참 신기한 차가 되겠다. 이거 차박으로는 진짜 완벽한 자동차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차가 거의 없죠. 굉장히 신기한 형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나오면 중국에서는 아마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2열 뒤쪽에 다리를 편안하게 올릴 수 있도록 뭔가 커버나 어떤 형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에서도 아마 이렇게 이용해보는, 테스트해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출시되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느낌. 자, 여기에서도 봤지만 저렇게 3열에 앉아서 했을 때 정말 위, 옆, 전체적으로 광활하게 보이는 이 공간, 밖이 내다 보이는 공간, 그 느낌이 굉장할 것이다. 네.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건 1열에서 찍은 거죠. 1열에서 2열, 3열 쭉 보면서 찍은 건데 이 뭔가 공간의 느낌 있잖아요. 특히 보통의 박스차 같으면 뒤쪽에 창문이 있긴 하지만 2열에서 3열 넘어가는 공간은 꽤나 어둡게 돼요. 뭐 썬루프도 아무리 팟선이라도 완전 거기까지는 닿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지금 저 3열의 의자들이 굉장히 밝고 뭐 특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위쪽이 다 유리니까 이 전체적인 느낌이 뭔가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다른 느낌 아닙니까? 네. 아까 약간 오바해서 얘기한 것처럼 마치 우주선이나 뭐 잠수함이나 그런 관광용 열차나 마치 그런 느낌이 저는 든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 중간에 있는 뼈대가 약하냐? 그게 아니죠. 테슬라 모델 Y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예요. 넘사벽으로. 이 YL도 당연히 뭐 테스트가 나오겠지만 안 봐도 가장 안전한 차로 뽑힐 거예요. 6인승 패밀리 차 중에서는 뭐 넘사벽으로 안전하겠죠. 그냥 전체 해도 가장 안전한 차인데. 그래서 이 느낌이 굉장히 신기하다. 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아마 까고 싶은 사람들은 한국에 만약에 출시가 되면 시승차는 없겠지만 뭐 나오면 그런 식으로 집중해서 깔 거예요. 이 3열은 성인이 여유 있게 가기에는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많이 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6명을 과하면 6명을 태우고 일반적으로 5명, 4명 사는 가족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여유로운 공간을 가져요. 1열, 2열은 말할 것도 없이 시트 자체가 거의 완벽하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능이 들어간, 허벅지까지 들어간 사실상 이 정도의 차는 거의 1억이 최소 넘어가야 돼요. 국산차에는 거의 없고 수입차에 1억 넘어가는 정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죠. 구성이죠. 1열은. 자, 그 다음 2열을 최대한 뒤로 빼서 3열을 안 쓴다라고 생각하고 2열을 최대한 뒤로 밀어서 쓰면 2열의 앞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어요. 근데 일반 차와 다르게 이건 의자도 분리되어 있으니까 2열의 좌우도 굉장히 여유 있죠. 자, 4인 가족으로서 이만한 공간을 제공하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SUV 중에서 캡틴 시트 있는 차량들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도 꽤나 인기가 있죠. 그것을 깨닫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건 거의 최고인 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6인승, 5인승, 6인승의 개념으로 사는 소비자보다 기존에 우리가 한국에서 카니발이 인기가 많았죠. 근데 카니발이 오히려 2010년보다 지금이 훨씬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의 출산율은 거의 극단적으로 말라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출산율은 말라 있는데 오히려 다인승이 타는 차들 MPV나 아니면 산타페, 소렌토 이런 차들이 엄청나게 불티나게 잘 팔려요.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카니발 수요도 꽤나 가져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카니발은 그게 상관 있습니까? 맞아요. 카니발에서 회사 출장용 아니면 진짜 6, 7인이 꽉꽉 채워서 타는 뭐 8인, 9인이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6명, 7명 정도가 꽉꽉 채워 타는 그 정도의 소비자군들은 그거 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카니발도 가족 3명, 4명 정도가 많이 써요. 우리가 가정으로 보면 이미 애들 많아봤자 3명이에요. 우리가 4명 있는 가족은 주변에서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진짜 3명 있는 가족도 요즘에는 와 진짜 많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보통은 2명, 그 정도죠. 그런데도 카니발을 굉장히 많이 사요. 왜? 편하거든. 짐도 그냥 뭐 안 접고 카시트 뭐 유모차 같은 거 뒤에 싣고 카시트도 그냥 장착 하나 해놓고 그건 그냥 그 의자 그대로 두고 빼고 이용할 필요 없이 그냥 두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애들 2명인 집들도 카니발 같은 걸 많이 사는 이유예요. 편해요, 그 공간이. 그리고 우리는 요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우리는 집에 대한 집착이 심한 어떤 민족이죠. 그 집에 대한 집착 자체가 뭐냐면 공간에 대한 집착이에요. 왜? 결국은 우리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극한의 효율만 지어짠 구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미치기 직전이죠. 왜? 너무 빡빡하게 몰려있고 복잡한 이 구조 속에서 심지어 주거 형태도 일본은 우리 같진 않아요. 일본도 그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빡빡한 쪽을 추구하지만 주거의 형태에서는 퍼져 있어요. 단독주택이 꽤나 많고 퍼져 있죠. 여유 있어요. 개인의 공간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힘들지만 집에 오면 온전히 자기의 개인 공간을 최대한 보장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주거 형태에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이 엄청 많아서 사실상 주거에서도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층간소음으로 외국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사건들이 꽤나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그거죠. 개인에 대한 공간에 대한 보장 없이 그냥 오직 효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개인들은 집의 그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간에 대한 집착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타페나 소렌토나 아니면 카니발 같은 것들을 사실 그 정도 가족 구성원이 아님에도 우리가 사는 이유. 심지어 여러분들 보시면 산타페, 소렌토, 뭐 카니발 같은 거 혼자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나 있어요. 가족 탈 때는 타지만. 자, 그게 다목적도 있긴 하지만 그 공간에 대한 것. 그 어떤 세상 속에서 나의 외부와 단절된 넓은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 부분이 저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테슬라 모델 Y는 압도적인 거죠. 세상과 차단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도 최대한 많은 공간을 확보해 준 그 부분을 아마 정확하게 찍고 들어가면 카니발의 상당수, 소렌토의 상당수, 뭐 펠리세이드의 소비자군의 상당수를 빼들어 올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건 중국도 우리와 비슷하죠. 중국도 일본과는 다르고 우리와 비슷하게 효율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쥐어짜고 밀집도가 높은 국가예요. 거기에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관심받고 사랑받는 이유가 이 공간에 대한 보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에서 그 6인승에 여유 있는 그 자동차 시장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뭐 실용적인 5인승이죠. 왜냐하면 SUV 자체가 다목적의 실용성을 인정받은 차이기 때문에 그게 세단 밀어내고 대세가 되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뒷좌석 3열에서 5인승의 일반적인 SUV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냥 정상이었어요. 그냥 당연한 흐름이었죠. 근데 중국은 일반적인 국가에 존재하지 않는 222 배열의 이 신기한 캡틴 시트가 2열에 있는 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실용성 너머에 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어떤 SNS상에 올라온 성인이 이제 경험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넓진 않지만 좁지도 않아요. 이게 참 애매하죠. 그래서 성인 남자가 그냥 3열로 지나가는 그 모습. 그리고 3열 의자를 들어가서 이게 왼쪽 거죠. 그래서 내려다보면서 돌려서 앉기 직전의 그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공간의 느낌을 느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성인 남자가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3열의 저 트렁크의 유리창은 그 반사 틴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저게 뭐 다른 기능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짙은 거의 뭐 5% 정도의 반사 틴팅을 해버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머리의 열감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이제 앉았을 때 성인 남자가 분명히 여유 있진 않아요. 근데 그 통로 쪽으로 한쪽 다리는 빼고 그러면 약간 틀어 앉는 거죠. 약간 틀어 앉아서 다리는 이쪽으로 빼고 오른쪽 다리 공간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그래서 3열에 성인 남자 둘은 약간은 버거울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서로 붙는 형태로 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자의 중간 쪽으로 약간 틀어 앉으면 왼쪽 다리는 통로로 밀어내면서 확보하고 오른쪽 다리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앉으면 웬만큼은 갈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열의 의자 밑에 공간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한국의 유튜버도 있었는데 지금 발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게 공간이 막 여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2열에 앉으면 1열 밑바닥에 공간이 충분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꽤나 편한데 지금 보시면 이건 네, 신발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빡빡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유튜브가 2열에 밑에는 발 들어가는 공간이 없다면서 굉장히 오바해서 불편하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유튜버들은 참 정말 쓰레기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발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은 신발을 구겨 넣으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들어가는데 편하지는 않다. 아마 발등이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린애들은 괜찮죠. 네, 어린애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12만 대 이상 주문이 됐다. 그리고 주당 지금 주당 10,000대? 하루에 10,000대? 뭔가 지금 막 나오는 얘기들이 막 짬뽕이 돼서 나오고 있어서 이건 그냥 한 1주, 2주 지나면서 한 주 단위로 이제 판매량 나오면 그 집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막 너무 다양하게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12만 대 주문됐다라고 얘기하는. 자, 이건 이제 한국에서도 출시될 수 있다라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출시 가격이 6,000 후반에서 7,000 초반. 근데 이걸 어디가 출처인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에 테슬라 관련 커뮤니티가 있고 그 커뮤니티에 관계자들이 있는데 그 관계자 빨로 한국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한국에서 퍼져서 SNS상에 올라갔고 그 SNS상에서 올라간 게 아마 외국의 테슬라 유튜버들도 한국 시장이 아무래도 크고 그러니까 주요 그 한국의 SNS 쓰는 사람들은 보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주장을 보고 이제 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 출시한대 라는 루머로 동계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네, 나오긴 나오겠지만 중국에서 사실 인기가 좀 없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좋아서 좀 그렇다. 그 다음 모델 YL의 이제 인도가 된 지 3일 4일째 아니죠. 중국은 어차피 이번 주부터 인도를 했으니까 5일 넘었네요. 근데 나오는 얘기가 전비가 굉장히 뛰어나다. 원래 스펙상으로도 전비가 좋은데 전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공기 저항 개수도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일반적인 차들이 한 0.23 이 정도만 만들어내도 사실 6인승 차는 대단히 잘 뽑은 건데 지금 얘는 0.20 이 정도죠. 그러니까 넘사벽으로. 왜? 유선형의 그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박스형 SUV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나오면 가장 충격적일 게 뭐냐면 국내 박스형 SUV들이 6인승, 7인승의 전기차가 있죠. 근데 그 두 가지는 다 박스형이에요. 연비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공기 저항 개수가. 당연히 덩치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전비가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우리가 아직은 사실 환경부가 어떻게든 전기차 판매를 위해서 전기 충전 요금을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걸 막고 있어요. 근데 이미 완속이 290원대까지 다 올라왔고 고속도 지금 기준 가격은 400원대까지 다 넘어가고 있고 다만 환경부가 320원, 40원대로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기 충전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오르면 이제 우리도 전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전비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전비가 테슬라가 가장 뛰어난데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우리가 한 1년, 2년만 지나면 이제 전비에 대한 생각을 할 거예요. 결국 그때가 되면 와 테슬라가 압도적이네 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 모델 YL은 6인승인데 6인승에서는 거의 넘사벽의 연비를 보여줄 겁니다. 굉장하다. 중국의 인도장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테슬라가 조금 더 노력해줬으면 테슬라 코리아가 해줬으면 하는 게
감성적인 부분에서 그 광명 인도장을 좀 더 예쁘게 귀엽게 경험할 수 있는, 지금 리본은 주거든요. 중국에서도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아마 리본으로 끝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 곰돌이는 때 타서 더러울 것 같고, 저 풍선이나 뭔가 좀, 왜냐하면 이게 남자들도 있지만 남자들이야 뭐 저런 거 뭐 크게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이런, 단순히 차뿐만 아니라 차를 인도받는 데 있어서 그 인도받는 날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 행복할 때 그 기분을 SNS상에 자랑도 할 수 있고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건 그 경험에서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경험, 행복한 첫 경험을 극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테슬라도 잘 팔리니까 그냥 리본만 떼다 탄 거 그거 바꾸지 않고 광명 인도장에서 두는 거 보면 얘들도 뭐든지 한국화되면 안 돼. 지금 이게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중국이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오버해서 귀엽게 예쁘게 저런 곳에서 경험해. 기억이 어떨까요? 그래서 중국은 보시면 가족들 막 같이 와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가져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뒤에 보시면 그 인증이 올라오겠지만 우리도 그런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게 테슬라 코리아가 너무나 그냥 다른 나라에 하는 거 정도. 리본, 심지어 이 리본 가져가세요. 뭐 그게 끝이에요. 가져가서 이제 사진 찍고 받나봐라 그거죠. 뭐 여튼 하여튼 한국화가 되면 안 돼. 수준이 굉장히 낮아져. 그래서 극상의 한국의 여자 소비자들을 극상의 만족을 주기 위한 노력을 테슬라 코리아가 하셔야 돼요. 저 뭐 풍선 장식이 돼. 저런 거 얼마 합니까? 끼케봤자 돈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 얼마 아닌 게 주변을 뭐 풍선으로 다 채워넣는다든지 그건 저 빨간색은 조금 촌스럽고, 아니면 그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차 나가기 전에 거기에서 같이 사진 한번 찍는 그 기억이 굉장히 다른 이들은 경험 못하는, 다른 자동차를 출고하는 사람들은 경험 못하는 그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그래서 확실하게 시장이 치열해야 돼. 미친 듯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중국은 보십시오. 흰색은 예쁘다. 자, 이 부분이 참 예뻐요. 자, 역시나 사람들의 많은 후기들이 이제 인정이 되니까 그 일반 인수한 사람들의 후기들이 쫙 올라옵니다. 중국은 이런 것도 따로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대부분 극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고할 때 이렇게 사진을 찍나 봐요. 약간 기념 삼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쭉 SNS상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뭔가 극한의 경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테슬라는 그냥 압도적이다라는 그런 뭔가의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해요. 네. 좀 테슬라 코리아가 이런 건 좀 반성해야 됩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잘해서 잘 나가는 게 아니고 테슬라의 상품성으로 지금 잘 팔리는 거예요. 물론 테슬라 코리아가 출고를 많이 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뭔가를, 자, 이건 너무 예쁘다. 와, 전체 검정에다가 저 뒷부분에 저게 붉은색으로만 쫙 있으니까 거의 압도적이네요. 이건 또 레드인데 이것도 또 잘 어울리고, 이건 흰색. 휠도 사실은 이것도 커버를 뜯으면 굉장히 좀 강렬하죠. 네, 얄쌍하게 예쁘죠. 근데 이건 그냥 휠 커버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정말 멋지네요. 그래서 사진 다 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인도 일주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반응은 뭐 극한으로 좋습니다. 대부분이. 특이한 건 집에 기존에 테슬라 차량이 있는데 테슬라 모델 Y를 뽑은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첫째 주에 후기인데 저기 보시면 우리가 Y가 있는데 YL로 업그레이드 한다, 바꾼다, 그런 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아마 국내에서 YL이 나오면 저는 다른 층의 소비자들도 가져오겠지만 기존에 테슬라 타고 있는 모델 3나 모델 3가 오히려 넘어오는 게 적을 수가 있고, 모델 Y에서 넘어오는, 그러니까 구형 모델 Y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꽤나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거의 뭐 이 정도면 더 이상 아무런 고민할 필요 없는 마지막 선택지까지 가능하거든요. 구형 모델 Y를 지금도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형 모델 Y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뭔가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진짜 도저히 참지 못하나, 야 주니퍼는 그래도 뭐 괜찮아 라고 참을 수 있는데 이 모델 YL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공간의 실용성에다가 성능은 제로백 4.5초 6초에다가 네. 심지어 가격도 그렇게 멀지 않아. 그러면 모델 Y 그거 구입하면서 활부를 했던 것처럼 지금 차 팔면 한 뭐 2천 얼마 3천 얼마 받겠죠. 그러면 그거 처분하면서 네. 다시 한 3천 4천 3천 정도의 활부를 땡기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하면서 아마 구형 모델 Y 타는 분들이 꽤나 모델 YL로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굉장히 신기한 건 기존의 모델 Y를 타고 있던 소비자들이 업그레이드 혹은 내가 원했던 그 모든 만족을 준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 Y는 5인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한계, 공간에 대한 것까지 YL은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Y를 타다가 넘어간 소비자들이 그 일주일 사이에 중국에서 올라온 후기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구형 모델 Y를 타시는 분들은 일단 저라면 바꿀까 말까 고민하시던 분들은 헤이딜러 같은데 매물 가격을 한번 평가받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내 출시되면 구형 모델 Y의 중고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고 가격 시세가 조금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국내에 나온다라고 하면 아직은 국내에 나오지 않은 지금 시점에 구형 모델 Y라면 중고 시세 받아보고 괜찮다. 그리고 집에 다른 차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팔아서 현금화 시켜놓고 이게 나왔을 때 바로 예약을 해서 네, 다시 중고 할부 만들면서 그 차값 처분한 것까지 해서 바꾸는 게 굉장한 만족을 주지 않을까. 차를 보면 분명히 만족할 거예요. 매장에 차가 풀리면. 근데 문제는 그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구형 모델 Y를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 결국은 중고차 업자들은 구형 모델 Y 팔려는 사람들 많네? 라고 해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여튼 만족도는 상당하다. 와, 모든 색상이 다 예뻐요. 자, 이 부분이 진짜 멋지죠. 그래서 이 오너들도 사진을 많이 찍어놓은 게 뭐냐면 이쪽, 네, 뒤쪽 이쪽에 빠방한 이 느낌, 모델 X의 그 빠방한 느낌이 모델 Y에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나 봐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사진을 찍어놓고 굉장히 멋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나오면 감사합니다.